네, 반갑습니다. 임용환입니다. 네, 오늘 강의 제목은 세상의 모든 혁신은 전쟁에서 탄생했다입니다. 조금 과장된 발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세상의 모든 혁신이 정말 전쟁에서 탄생했냐 이렇게 말하면 좀 과장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모든 유명한 장군들, 그 사람들이 유명해진 것 또는 승리하는 장군으로 기억 남는 것은 전부 혁신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 나폴레옹이다, 알렉산더, 카이사르, 나폴레옹 또는 징기스칸, 2차 대전 때 구데리안, 롬멜 이런 분들의 전술이 어떤 거냐고 물어보세요.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의 전술이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전술이 정말 혁신적인 거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혁신이라는 것은 그동안 보지 못했거나 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도입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의 10대 1의 승부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서 아무리 전술을 잘 세우고 아무리 뛰어난 지휘관 감독이라고 해도 양쪽 팀의 실력이 비슷할 때 10대 1로 이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나라 분들은 이 삼국지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놈의 삼국지가 그게 맨날 뻑하면 100만 대군이 10,000명으로 100만 대군을 이기고, 제가 이거 강의하다가 보면은 전에 어디서 한번 강의하다가 5만 대 8만이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듣는 분들이 애게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2대 1로 싸워도 이기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양쪽의 군대의 질이 비슷하다고 했을 때 2대 1로 싸워도 못 이깁니다. 지금 세계 챔피언도 세계 1위, 2위하고 2대 1로 싸워보세요. 이래도 못 넘길걸요? 그렇기 때문에 2대 1로 싸운다는 것도 굉장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자기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강한 적과 10대 1의 승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술은 우리가 전술이 어떻게 기발하게 썼냐 이전에 어떤 혁신을 했는가, 왜 이 사람들이 세상에 없던 전술을 내놓고 위대한 승리자가 될 수가 있었나, 이걸 먼저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혁신의 전술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은 뭐냐? 일단 전술은 보통 기발한 거 생각하시는데 전술은 적합성이라는 겁니다. 전술의 기본 포인트는 적합성이에요. 그럼 무엇과 조화되어야 하느냐? 일단 자기들의 목적. 내가 적을 물리치려고 하는 거냐? 정복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나라를 굳건하기 위해서 예방전쟁을 하는 거냐? 이런 거에 따라 다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환경입니다. 환경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예를 들어 지리, 기후, 또는 아군의 상황, 적군의 상황, 또는 어떤 군대의 스타일, 이런 환경에 맞추는 것이 가장 좋은 전술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거를 자꾸 놓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은 첨단 기술의 싸움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전쟁하고 경영을 이렇게 매치시키는 걸 좋아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세 요소도 사실 경영하고 다 맞지만은 특히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전쟁은 기술력의 싸움이다. 요즘 스텔스게 날아가고 어제 며칠 전에 보도된 거로는 이제 6세대 전투기는 우리가 옛날 우주전쟁 영화에서 봤던 성층권을 넘나들면서 레이저포로 쏘는, 이게 정말 이제 비행접시 전쟁이 20년 내로 된다고 하죠. 그거하고 지금 현재 전투기하고 붙으면 100대 빵이라는 거예요. 절대 격추시킬 수 없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세상이 벌어지는데, 이런 현상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기술이 전쟁을 좌우하는 건 현대전이라고 생각들 하세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고대 전쟁에서부터 모든 전쟁은 첨단 기술의 전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청동기하고 철기가 싸운다. 청동기하고 철기랑 싸우면 철 그냥 부러집니다. 이 강철을 만들어내는 게 정말 인간이 굉장히 오래 노력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강철도 또 재련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런 철과 이런 철이 만나면요, 칼이 부딪히면 그냥 부러집니다. 예를 들어 특수강, 탄소강 이런 건 하고요, 그냥 일반 보통 철하고 부딪히면 그냥 부러져요. 그럼 싸울 때 내 칼이 저쪽 칼하고 만나서 그냥 부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모든 전쟁은 첨단 기술의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 생길 때부터.
그래서 목적과 환경과 기술에 맞추는 것이 가장 적합한 전술이고 최고의 전술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명장의 전술이었다. 그러면 요 한 가지 한 가지를 사례를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이라는 부분인데 이것도 목적이 이제 전략적 목적, 전술적 목적, 작전적 목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다 겹치죠. 목적에만 맞추고 환경과 기술을 맞추지 않은 전술은 좋은 전술이 아니에요.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목적을 좀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좀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큰 범위로. 18세기에 나폴레옹이 등장했을 때 이 나폴레옹의 충격은 어마어마했어요. 뭐 나중에 나폴레옹이 워터루에서 패배하고 뭐 몰락을 하지만 몰락을 했어도 나폴레옹에 대한 존경은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적군이고 아군이고 할 거 없이 저런 거의 뭐 전쟁의 신 같은 애가 도대체 어떻게 나타났니? 그래서 그 뒤로 거의 70년 동안 모든 사관학교 교재에서는 나폴레옹 전술이 이게 거의 텍스트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나폴레옹은 자기 전술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천재의 특징이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저 세인트 헬레나까지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당신에 관한 전기가 이렇게 벌써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중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픽 하고 웃으면서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 아무도 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어떻게 보면 본인은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누가 감히 내 속을 알아? 뭐 이런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도 했어. 아니 여기선 이 말 하시고 저기선 이 말 하셨는데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어느 게 맞는 말입니까? 속으로 이랬겠죠. 바보야.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거 왜냐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에 이게 정확한 건데 그것만 똑 떼가지고 여기서는 이런 말은 아닌데 예를 들면 장점을 살려라. 단점을 고쳐라. 이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속으로 그러는 거죠. 바보야.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나폴레옹이 원래 그래요. 뭐 좀 되게 깔보잖아요. 아주 픽 비웃으면서 이렇게 했을 텐데 어쨌든 많은 사람이 나폴레옹 전술을 연구를 하다가 그 제일 히트 쳤던 게 이제 나폴레옹은 공격, 우리 왜 축구도 보면 수비 뭐 저기 축구가 있고 뭐 탁공 축구가 있고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되게 감독분들은 그렇게 들으면 되게 싫어해요. 말도 안 돼. 내가 언제 탁공했어. 뭐 이러시는데 나폴레옹과 비슷한 건데 아무튼 공격 우선주의다라고 이제 이게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폴레옹의 참모였던 조민이라는 이분도 나폴레옹 못지않게 또 상당히 자기가 천재라고 굉장히 우습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 사람은 좀 우습게 볼 만큼 이게 보면 진짜 천재예요. 물론 그렇다고 잘나서 교만하면 안 되겠지만 잘난 건 맞아요. 근데 이 조민이가 썼던 말이 그거예요. 나폴레옹은 절대 공격 일변도, 그러니까 수비보다는 공격이 우선이란 말을 한 적도 없다. 그러면 왜 나폴레옹을 공격 우선주의, 닭공 전술이라고 이해하느냐. 그리고 그걸 보고 수비보다는 공격이 우선이다라는 오해를 하게 되느냐. 조민이가 한 말은 이거예요. 먼저 항상 목적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전술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지 목적을 빼고 이게 좋으니 이게 좋으니라고 말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답이 있는데 아까 처음 말씀드린 데 전술적 목적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적군하고 아군의 상황을 보고 싸우는데 적군의 약점이 식량이 일주일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굳이 공격하지 않고 일주일만 버텨도 적은 저절로 물러갈 수 있어요. 그러면 버티면 되는 거죠. 어디 요새에 들어가서 일주일만 버티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 상황이 되게 불안해요. 일주일을 버티고 갔던 이틀 만에 나갔던 적군이 우리 국경을 넘었는데 구경만 했다라고 그러면 갑자기 이제 뭐 이게 정치 혼란이 나고 소요가 날 수 있는 상황이라 이겁니다. 적군은 이걸 알고 일주일치 식량만 갖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가 버텨서 쫓아내면 전투에선 이긴 것 같지만 저 사람의 목적을 달성해 주는 게 되겠죠.
그러면 일주일만 버티면 이길 수 있지만 이 작전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악원의 목적, 적군의 목적을 보고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게 전술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수비냐 공격이냐 우리가 이분법을 했을 때 적군과 아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공격이 더 좋으냐 수비가 더 좋으냐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조민희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왜 나폴레옹은 그렇게 공격적으로 두드러져 보이고 사람은 수비보다는 공격이라고 주장을 하고 또 실제로 그걸 썼더니 이기는 사례가 많은 거예요. 그럼 이런 데이터는 왜 나오느냐? 수비적 전술이 나쁜 이유도 똑같은 이유인데 목적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적의 목적도 잘 모르겠고 내 목적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주저앉아서 요새에 들어가서 수비를 굳히고 생각을 해보자 라고 뻗탱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한테 진다는 거예요. 수비가 나쁜 게 아니라 목적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는 이 전략 전술의 요소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단 수비 전술을 핑계로 대기 때문에 수비가 나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근본적으로는 전술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는 태도 때문에 그렇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모든 사람이 제일 존경하는 감독은 축구 감독은 허동구 선생입니다. 히딩크가 한국 축구를 바꿔놓은 게 하나 있어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70년대에요. 히딩크가 오기 전에 삑 불자마자 닥치고 공격을 하면 감독 어마어마하게 비평받았습니다. 왜 탐색전을 하지 않느냐. 무조건 5분 동안은 공을 돌리면서 탐색전을 해야 했습니다. 이거 안 하면 탐색전 안 했다고 무지하게 혼났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와서 이거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아주 기자들이 왜 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탐색전이라는 건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무조건 공 삥삥 돌리면서 구경하는 게 무슨 탐색전이냐 시간 낭비지. 예를 들어서 적게 상대팀의 골키퍼가 다리를 다쳤다는 소문이 있더라. 요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무슨 작전을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지만 뭐 슬쩍 부딪혀 본다거나 하여간 뭐 그런 작전이 있다거나 적의 수비가 지금 새로 바뀌어서 굉장히 취약한데 레프트가 취약한지 라이트가 취약한지 잘 모르겠다. 취약한 건 분명한데 뭔가 작전을 짜가지고 뭘 뽑아내는 게 탐색전이지 공 빙빙 돌리는 건 시간 낭비다. 왜 한국 팀은 일단 축구 시합하면 5번을 까먹고 시작하느냐. 정말 옳은 말이잖아요. 그 다음부터 한국 축구에 공 돌리는 게 없어졌어요. 물론 겉으로는 돌려도 뭔가 이 작전을 가지고 돌리는 거지 그냥 돌려보는 게 없어진 거죠. 물론 이렇게 말하면 그분들이 또 우리도 원래 작전을 갖고 돌렸어. 보는 사람들이 그걸 착각했을 뿐이야 라고 말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뭐 감독님이 잘못했던 관객들이 잘못했던 간에 한국 사회에 그런 게 통설로 돌아다니는 건 사실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똑같은 거죠. 수비라는 것은 관망하는 게 절대 수비가 아니다. 손자도 그러고 나폴레옹도 그랬지만 전투가 벌어진다는 것은 이미 맞든 그러든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세우고 나가야지 이게 손자병법에도 있습니다만 아무 생각 없이 나가면 그리고 어떻게 수비하면서 찾아보자라는 건 벌써 졌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한 건데 이거를 잘못 알아가지고 선제 공격 아니면 뭐 공격적으로 가야 돼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이 잘못된 작전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정말 중요한 건 선제적 공격이 아니라 선제적 사고. 그리고 그 선제적 사고에서 제일 첫 번째가 되는 것은 이번 전쟁의 목적이 무엇냐. 적의 목적은 무엇냐. 이게 지피지기 아닙니까? 나를 알고 적을 알고. 그래서 적의 목적을 차단하고 내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최고의 전술이 되는 거죠.